안녕하십니까. 마켓에센 증시의 김종우상입니다. 위냐 아래냐 공방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19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0.1% 내리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17분의 1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개인이 기관과 함께 매수를 좀 하면서 1906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다시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죠. 기관 쪽에서 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순매수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지금 중형주, 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IT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기계 쪽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기계 쪽 이야기를 들어봤었죠.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을 축으로 해서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산중공업 1.7% 현재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학업종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라든지 LG화학 쪽으로도 매수세가 꾸준히 몰리고 있고요. 철강금속주, 포스코가 오늘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다 그런 평가를 저희가 듣기로 했죠. IT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업종과 함께 전기전자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종은 업종이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업종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의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 2%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2.2% 현재 내리고 있죠. 이 밖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노리고 계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1.7% 내리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한전선이 1.1% 하락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가격이 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들어봤었는데 0.3% 내리면서 이 매수가 근처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 업종이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업종들이 좀 나가야지 코스피의 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IT 부품주 오늘 1.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 업종은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다시 좀 나아가는 듯 하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 정도 조정은 양호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2007년 12월 27일 이후로 2년 10개월 만에 19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00 올라오면서 또 지나치게 빨리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은 시장 지금 한 370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일까지 9월 달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로 매수했었던 금액이 한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요새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이 있었고요. 또 11월 미국 FOMC에서 아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또 국채 매입이 좀 임박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1900 갔을 때랑 조금 비교해 보면은 그때보다 이제 국내 기업들 주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 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좀 펀드를 중심으로 2007년 갔을 때는 일부 중국 업종 중심으로 지나치게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IT와 은행주들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과열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건 좀 부담되긴 하지만 거래량도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자금들이 조금씩이지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된 부담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지금 시장의 반등세는 달러 약세에서 촉발된 그런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뭐 PER이 몇 배고 뭐 어느 논리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외국인들이 사니까 올라오는 장세인데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달러가 약세에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최소한도 일단 11월 초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미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좀 달러를 약세 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강한 업종군을 좀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기계 업종이나 철강 업종들의 계속 강한 모습인데요. 1,700 정도까지 올라올 때는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소비재 업종 중심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1,900을 돌파했을 때 주역들인 뭐 조선이나 철강, 기계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통 경기 회복 후반 국면으로 갈수록 그런 산업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또 작년 10월에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됐을 때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런 좀 중국 관련 산업재 종목 중심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900 이상에서는 약간은 이제 그 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부 종목별로는 기관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업종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넣어놓고 한 뭐 1, 2주 정도는 홀딩을 하시면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를 좀 마련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뭐 IT와 금융 쪽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니까 IT 업종 쪽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까지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요. 예,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오늘 외국인들이 510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 144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장전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한 4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4.1% 마이너스인데 한 5조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다만 매출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치보다 좀 낮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컨센서스 부근까지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뭐 생각보다 좀 안 좋았지만 나온 부분들이 오히려 기대가 향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한 860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소폭 매도를 실적에 대한 뭐 단기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IT 업종과 IT 업종을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00억 정도 매도는 실제적으로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T 업종이 다음 주에 이제 13일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충분히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을 잘 일단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860억을 샀고요. 삼성 테크윈도 839억 이상 이렇게 사면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800억 이상 사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유동성 과잉일 수도 있겠는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시장에서도 한 800억, 1000억 정도 사면은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목별로도 이렇게 800억 이상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LG가 528억, 그리고 현대상선 최근에 그 지분 가치와 이제 M&A 모멘텀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현대상선을 435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1200억이나 매수를 했는데요. 조금 뒤에 종목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포스코를 640억, 삼성전자도 486억,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420억, 삼성물산이 272억 사면서 IT랑 이런 뭐 철강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은 다음을 130억을 샀고 셀트리온 95억, 주성엔지니어링 19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기관에서는 실리콘웍스, 휴맥스를 90억 이상 매수를 했고 네페스 58억, 그리고 어제 좀 악재가 겹쳤었던 네오이즈 게임즈를 그래도 기관에서는 50억 이상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부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스닥에서는 실적 장세가 조금씩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IT를 예로 들면은 IT 이 대형주들이 언제 살아날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IT 장비주들을 보면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바이오 종목도 셀트리온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네. 건설주 같은 경우도 대형 건설주들은 약간 좀 움직임이 둔화되어 있지만 중소형 건설주들은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대형 증권주보다 최근에 또 하나증권이나 뭐 동부증권 이런 중소형 증권주들이 이제 대형주에 비해서 8, 9월 달에 대형주에 비해서 시세가 안 났었던 같은 업종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수가 새로운 구간으로 가면서 물론 이제 뭐 악재가 있었지만 지나치게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런 키 맞추기식으로 지금 중형주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스닥 시장도 약간 뭐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수익률이 좀 더 탄력 있게 나오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결국 지금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바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길목 지키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봉으로 현재 차트를 보고 계신데 주봉상 20MA에서 어제 이제 좀 부딪히고 살짝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매물들을 일단 좀 돌파를 했고요. 주요 매물들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IT 업종이 수급 강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3분기 지금 그 영업이익이 한 9,84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이번 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성과급 충당금 여부 따라서 영업이익 1조도 상회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상 여기 20MA 연두색으로 표시된 라인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13일날 인텔의 실적 발표가 됩니다. 지금 IT 업종 특히 반도체가 밀린 부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 실적 대비해서 지금 인텔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이 좀 인텔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추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현재 가격 한 23,000원 정도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코스피가 1900에 걸쳐 있어요. 오늘장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수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900포인트 이상부터 이제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펀드 환매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네. 크게 지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네. 이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일시적으로 좀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유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한 11월 정도까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오늘 삼성전자 예상치 실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길목 지키기 매매를 중심으로 길목 지키기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당장 오늘은 아닙니다. 금요일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특징주를 비롯해서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 증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특징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실적 시즌의 첫 테이프를 끄는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 시작 전 3,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40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4조 8천억 원으로 예상치를 2, 3천억 원 정도 밑돌았다는 평가입니다. 휴대폰 부문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TV 분야는 다소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이닉스도 약세인데요. 9거래일 만에 처음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데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HMC 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안업체 S1은 국내외 증권사의 고른 호평 덕분에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는 S1의 영업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하나대투증권도 S1의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멜파스는 대표이사의 LED 산업 진출 발표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날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이봉호 대표가 LED 전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칩을 통해 LED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성장을 얻었다는 판단에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증시 전망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예. 어제 코스피가 1900을 넘기면서 여의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는 있지만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도 조만간 등정할 것으로 보고 유망 종목을 찾는 모습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G20회의를 긍정적 요인의 하나로 분석했는데요. 매번 청사진을 제시했던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2000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증권은 글로벌 유동성이 지난해 중반을 고비로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이러한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찾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겠죠. 그러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적게 가지고 있었던 IT와 은행주에 대해 길목 지키기를 해볼 만하다고 권합니다. 대우증권도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유망 종목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 상승 탄력이 강하지 못한 종목을 꼽았습니다. KG케미칼, 한솔케미칼, 신세계 INC 등을 추천하네요. 신한금융투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을 업종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실적 예상치가 더 좋은 종목을 찾으라는 건데요.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코스피 기준으로 기계와 유통, 운수장비, 건설, 보험업종 등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관심 업종들, 관심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신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SK텔레콤 그리고 KT, SK브로드밴드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봤었죠. 먼저 SK텔레콤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만 원 선, 그러니까 17만 3천 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매수가 가까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은 더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 가격으로도 19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손절가는 16만 4천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죠. 네, KT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처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아이폰4가 출시가 되면서 큰 열풍을 이끌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수가 가까이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매수가를 4만 6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죠. 목표가는 위로 10%, 손절가는 아래로 5% 수준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 브로드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은 SK 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망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만큼 주가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듣고 있죠. 기관의 매수에 역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마이너스 8% 선, 그리고 목표가를 플러스 15% 선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SK텔레콤이나 KT보다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갈 것을 권장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거나 그리고 앞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향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주가 자체가 1900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지금. 네, 오늘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1900선을 돌파, 장중 돌파. 오늘도 아침에는 1900선을 돌파해서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역시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좀 강하고요.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종목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앞으로 IT주들이 조금 살아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장에 참가하겠다. 그렇다면 만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독려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저평가된, 조금 전에 제가 방송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조정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 특히 IT주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종목들, 조정 많이 받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보유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내려드리면 더 좋겠죠. 지금부터, 전화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까? 예, 수고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현대증권을요. 현대증권이요? 예, 지난주에 샀는데 네. 16,600원에 20%요. 1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현재 보유하고 예.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손실을 약간 입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전화 좀 드렸어요. 네. 증권주 일단은 1900선까지 올라서면서 증권주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쪽으로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상담해 주시죠. 네, 지금은 조정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지수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올랐고 지금은 상승 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거치면서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식은요. 그래서 증권주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0포인트로 간다면은 이 종목도 18,000원 선 이상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17,000원 돌파하면 18,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패턴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변화무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제 양매수가 들었거든요. 네. 기간이 조금 팔다가 어제 양매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매수 이후에 오늘은 약 보합권이다. 네. 쉽게 말하면 어제는 물론 매수권이 하루 두 알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또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상향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현대증권은 좀 유망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식 많이 하세요? 아니, 많이 하진 네. 않고요. 한 5,700만 원 정도로 굴리고 있는데, 네. 지금 SDI를 16만 8천 원에서 100주 사고 15만 7,500원에 사가지고 이제 매수가가 16만 3,600원 정도 돼요. 네. 한 2,7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네. 급한 돈이 아니라서 묵혀둬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네. 제가 산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조금 오르던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뭐 보유를 앞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손절가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종목을 운영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뭐 5,700만 원 정도 총 주식을 하신다고 하니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중에 뭐 2,700만 원 정도 삼성 SDI에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절반이 넘거든요. 예. 비중 자체도 크고 일단 손실 자체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좋은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진단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조금 흘렀지만은 그래도 조금 14만 원대에서 14만 4천 원, 5천 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3일 지지가 나왔거든요. 오늘 좀 강한 흐름. 그리고 이 종목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LG 화학도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 기대와 그리고 어제는 사실 외국인들하고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는 좀 주가를 지켜줬는데요. 오늘도 흐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6만 원대, 16만 3천 대 같으면 20일 이동 평균선의 어떠한 그 위치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수세가 좀 붙어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지수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를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본다면은 한 17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지금은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도 봐주세요.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비중이 뭐 절반이 넘다 그랬는데 비중은 아직까지 지금은 비중 줄이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올라오면은 만약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여기서 16만 원대에서 또 밀린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한 50% 정도는 줄여주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세 괜찮습니다. 15만 원 선까지 올라섰는데 어떻게 상담 만족하십니까? 예. 그러면 네. 이게 지금 뭐 제가 산 가격이 한 16만 3천 원대인데요. 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네, 기간을 좀 제시를. 기간이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시장이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은,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씩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6만 3천대 가져가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한 매수세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서 한번 16만 원대 돌파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돌파를 못 하더라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거를 뭐 다음 주에 돌파하신다고 말씀드려. 저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네. 만약에 안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려면 뭐 한 달 이상 기다리면 가능한 건지 뭐. 네. 근데 이게 저도 좀 많이 TV를 보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 말씀하시기에 아직 뭐 이쪽 IP 쪽은 뭐 다음 달이나 연말까지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몇 달을 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보유 기간 네, 때문에 뭐 애가 타신 전고점을 전문가들 대체로 보면 전고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전고점이라면 한 18만 원대를 얘기하는 건데 네. 18만 원대를 얘기하는 게 뭐 연말까지 보유하라는 얘기고요. 그 단기적으로는 진짜 머리 상단 위에 16만 원 선에 참 돌파가 여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6만 원 우리 시청장님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3천 원대인데요. 16만 3천 원대나 뭐 거의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주나 아니면은 이번 달 안에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또 상향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종목은 당분간은 조정은 좀 받겠지만 올라가면서 조정은 좀 거치겠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14만 5천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상향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상향 쪽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 SDI 상담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에이스 디지텍이요. 에이스 디지텍이요. 예, 최근에 예.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러네요. 네.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매일 단가가 21,000원에 매입했고요. 네. 이게 한 7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70%요?
예, 예. 좀 네.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혼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상담하시는 분께 혼날 수도 있는데 좀 각오를 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예. 일단은 손실은 입고 있지 않습니다. 에이스 디지트. 근데 비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분? 지금 에이스 디텍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적으로 한 70% 가지고 계신다면은 사실은 조금 위험하죠. 네. 물론 수익이 나면 큰 수익이 나겠지만은 손실이 나면 또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70% 같으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대체로 많이 들어가면 한 30%. 그 정도로 보시면서 보통 한 20%도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LED 관련 부품 준대요. 지금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이 종목은 매출액 증가에서 보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에서 보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에서는 3.91% 정도 되는데 업종 평균이 보면 7.52%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는 조금 많이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지금쯤 만약에 지금 매수가가 21,000원대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방향성이 없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좀 흐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주가 방향성을 좀 잡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하락 쪽이보다는 상향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2,000원 올라오면요. 여기서는 조금 챙기시면서 한 반틈 정도 50% 정도 챙기시고 나머지 한 35%에서 30% 정도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도 좀 불안정하네요. 네, 지금 수급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많이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양 매도가 나와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와서 주가의 어떤 그 흐름에 좀 상향적으로 막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만약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들은다면은 한 22,000원, 23,000원, 4,000원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 조절 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이스 고맙습니다. 디지텍. 저희가 에이스 디지텍을 지금까지 봐드렸고요. 다음 전화 빨리 또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우렁차십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스톰 ENF요. 스톰 ENF요. 저도 옛날에 지금 부티 초콜릿이거든요. 네. 요거 제가 800원에 90%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800원에 매수하셨고 90% 이분 역시 죽고 비중이 싶어요, 상당히 진짜. 많은데요. 네. 아주 죽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 종목 때문에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생인데 잠이 안 와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이제 도대체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고 싶고요. 네.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드라마 영상 전문 업체인데요. 살인적인 감자를 했습니다. 살인적인 감자라는 것은 보통 감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200%, 300%도 하는데 1000%가 넘는 감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곧 상패도 위기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감자 이후에 또 추가 상장이 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000%의 감자 이후에 종목은 거의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오늘 정도에서 사실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800원 사셨다는데 사실 정리되는 어떤 손실이 크신데요. 이런 종목들은 빨리 빠져나오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영원히 물론 잠도 안 오시고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디초콜릿이라면은 예전에 보면은 지금 횡령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악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 바로 빠져나오는, 물론 지금 손절가는 넘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그런 발빠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현대해상이요. 현대해상이요. 예, 그 가지고 계신 비중 그리고 매수신 가격 이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38,000원에 20%요. 48,000원이요? 아니, 24,000원? 28,000원. 네. 네, 지금 가격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4,000원입니까? 예, 24,000원. 예, 네. 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한 20%요. 네, 20%요. 네. 일단은 제가 화면상으로 살짝 확인을 해보니까 수익권에 아니군요. 좀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네요. 예, 오늘 예. 좀 내리고 있고요. 현대해상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상호하니까 그러면 오르도 안 하고 네. 언제 좀 오르란가 싶어갖고, 예. 네, 그렇죠. 예,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예. 문의하신 점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어제 하락은 역시 매매 동영상 보니까 역시 양매도가 나와서 조금 하락을 했고요. 어제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는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최근 흐름에서 24,000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런데 손보사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지금 손보사들의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자동차 보험료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물론 조정 구간이지만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4,000원 돌파하면은 26,000원까지 보이면서 가시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면은 사실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주가의 방향성이 상향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이지만은 괜찮다. 그렇지만은, 매도세가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온다면 주가는 흐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네. 지금 매도세가 멈추는 시점.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조금 들어있지만은 오후장에서 만약에 오늘 지금 현 시가에서 어떤 마무리가 된다면은 반등의 기회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향적으로 보시면서 1차적으로 24,000원 돌파하시면은 26,000원, 27,000원 구간 26,000원, 25,000원, 26,000원 정도의 단계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현대해상에 대해서 보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예. 참고 기다리세요. 예, 그리고 네. 웅진 홀딩스 10%인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웅진 홀딩스. 웅진홀딩스요. 매수하신 네. 가격 비중 함께 말씀해 주세요. 지금 11,700원에 10%. 11,700원에 1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웅진홀딩스도 저희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웅진 홀딩스는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계시면 지금 현재, 시가가 거의 매수가에 있거든요. 네. 11,700원 같으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사실은 11,900원대에서 조금, 어떤 저항대가 생겼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조금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1차적 13,000원, 2차적 14,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가는 안 드리고 상향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1,000원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11,000원 이탈하면서 만약에 하방 쪽에 1,6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또 다시 한번 나온다면은 랠리가 시작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주가는 거의 안 빠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조금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약하지만은 지금 기관들이 연 4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000원 돌파하면은 13,000원, 14,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최근 들어서 어제죠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죠. 예,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요. 예. 네, 비중과 24만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248,000원에 네. 60%예요. 20%요? 아, 60%요. 60%요? 예. 이분 역시 좀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최근 수익이 현대모비스도 좀- 주가가 좀 부진하긴 했죠? 예, 근데 네. 수익이 좀 났었는데 네. 오늘 좀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걱정이 돼서요. 네. 저는 좀 연말까지 가져가려고 샀던 건데 네. 이거 한 2, 3일 사이에 조금 빠지네요. 네. 지금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이익이 있다가 이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또 애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비중이 60%인데 좀 많긴 하죠. 많기는 네. 많죠. 많기는 많은데 사실은 한 26,000원대에서는 조금 좀 챙기시면서 가시면 좋았을 텐데요. 네. 지금도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건 조정 구간이고요. 어제에 신고가를 냈죠. 26만 5천원 정도의 신고가를 내면서 아래 윗골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는 물량이 제가 보니까 어제는 기관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거의 한 10만 주 이상 물량이 나왔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은 조금 팔고 있지만은 오늘은 한 751주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6개월째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고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지금 좀 종목이 이 종목에 대한 만약에 비중이 만약에 작다면은 조금 더 지금도 담가오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지금 좀 담그신다면 25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EU하고 FTA 서명 체결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부품주 관련주,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은 앞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흐름은 약하지만은 다시 한번 25만 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반등 가능하다. 그래서 상향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 주가에서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역사적인 신고가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치면은 반드시 전 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은 30만 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또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종목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입니까? 현대상선인데요. 현대상선이요. 매수 가격 비중 어떻습니까? 52,000원 40%요. 52,000원에 40%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손실이 났는데 얼마까지 갈까 해서요. 네, 일단 좀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네. 네네. 손실이 좀 나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대상선 5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네, 지금 현대상선은 최근에 흐름에서 보면은 네. 현대건설에 대한 지금 어떻게 매각이 될 것인가라는 M&A 될 것인가라는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종목이 아주 좋아서 상승을 했고 아주 종목이 괜찮아 상승했다기보다는 또 이슈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좋았죠. 이슈에 대한 흐름은 반드시 조금 긴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대상선은요. 그래서 지금 현대상선은 5만 2천원대를 매수를 하셨다는데 지금 56,500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윗골이 다 다른 게 사실은 기간입니다. 네. 기간이 한 3일 사다가 결국 물량을 내놓고 지금 그 기간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를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3일 전부터 지금 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승의 탄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고가 이후에 조금 더 어떤 상승 탄력을 받으면은 6만 원까지 보시면서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요. 손절 가격 하방 쪽에 보시는데요. 46,000원대에서 46,700원, 800원대에서는 이탈한다면은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라고 한다면은 지금 30%, 이제 40%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한 반트 50%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6만원, 그리고 46,000원 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봐라. 현대상선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정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앤센 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189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500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덧 497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좀 조정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떼지 말고 우리 장 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